자, 162페이지 거기 개발에 관한 사항을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개발 그러면 조금 확 오는 단어가 없어요. 개발, 뭘 개발한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여기가 서울시인데 서울특별시 특별시 내에 도로가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쪽에 토지가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그럼 이거 내 땅입니다. 만약 100평 정도 되는 토지라고 할게요. 그럼 내 땅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게 맞다 그러면 다 지멋대로 쓰거든요, 이거. 해당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썼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난개발이 발생한다. 난개발 막으려고 시에서 뭘 짰어요, 지금? 계획 썼어요. 도시에서 짜는 계획을 뭐라고 했죠? 도시계획. 도시인데 어디도 하나 넣어줘라 그랬죠? 군. 그래서 도시군계획 짜놨거든. 도시군계획이 두 개로 나눠졌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그러면 도시군 계획을 현재 도시에서 짰는데 도시가 어디예요? 그럼 도시가 시, 군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시장, 군수가 계획을 짜놨으니까 이 계획의 용도를 정해놨을 거예요. 용도 뭐를 정해놨겠네? 용도? 지역 정해놨어. 만약에 이게 주거지역으로 지정해놨다. 주거지역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정해놨대요. 그럼 2종 일반 주거로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2종 일반 주거인데 여기다가 단란주점을 넣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단란주점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시가 정한 목적대 이용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획에서 야 이렇게 써라고 용도지역도 정해주고 공항 주변에 있으면 뭐 고도지구도 있고 용도 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계획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대로 얘는 맞춰서 줘야 되니까 내가 여기다가 건물 줘놓고 맞니 물어봐야 돼요. 건물 짓기 전에 지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앞으로 너가 개발행위를 한다면 이 개발행위는 사전에 물어보고 하세요. 누구한테 가서 계획 짰던? 특광, 시장, 군수한테. 여기가 무슨 시예요?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한테 물어봐라. 인천이면 인천광역시한테 물어봐라. 세종시면 세종시한테 물어보면 되죠. 하남시면 하남시장한테. 양평군이면 양평군수한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게 되면 난잡한 개발 안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 도시군계획에서 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도로 확장한다. 여기 이렇게. 도로를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건물 짓게 되면 나중에 건물 철거해야 되죠. 그럼 이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하는데 지장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전에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여기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확장한다요. 이렇게. 그럼 얘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사전에 물어보고 할 거니까 그럼 개발행위는 그 전에 사전에 뭐를 받고 허가를 받고 해라. 그럼 허가권자는 당연히 이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개발행위로 할 거냐? 그래서 법에서 그럼 개발행위라는 거는 토지에다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모든 거예요. F. force라고 들어봤어요? force. 네. 힘을 가하면 무조건 이용하는 거로 봐요. 그럼 건물 졌어. 건물 짓는 거 무슨 행위라고 그러죠, 우리? 건축. 공작물 설치하는 거 포함해서. 그럼 건축하는 행위나 건축을 하는 행위나 또는 여기다 물건을 쌓아놨어요. 물건을 오랫동안 적치하는 거. 물건 적치. 물건 적치. 토지의 형상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굴곡이 이렇게 있으면 편편하게 하려면 흙을 자르거나 덮어버려야 돼요. 그건 성토한다거나 절토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거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해요. 형질 변경. 기존에 흙모래 자갈이 있었는데 이걸 채취한대요. 물리적 힘 가는 거죠. 토석 채취라고 그래요. 채취. 근데 얘가 땅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분할하는 거랑 크게 분할하는 거랑 어느 게 난잡하게 되는 거죠? 조그맣게. 그럼 조그맣게 분할하는 건 작게 분할하는 거 하지 마라. 그래서 토지 분할도 규제하는 거예요. 토지 분할. 그럼 이제 결론은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하는 거를 한꺼번에 부를 때 그냥 뭐라고 합시다 이거. 개발행위. 그래서 너무 길어서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라고 해서 건물 토토토라고 하는 거야. 일반 선생님들이. 너무 기니까 건물 뭐라고? 토토. 건축하고 물건 쌓기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 그러니까 오바이트 토토토토 건물 토토토라고 그래. 5가지 줄여서 무슨 행위? 이거 하려면 뭐 받으래? 허가. 그럼 절차를 법에서 정해놨겠죠.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다가 이러한 개발 행위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개발 계획서 작성해서 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허가권자가 검토해야죠.
도시공객 사업하는데 지장 주는지, 우리가 정한 기준에 맞는지, 그럼 허가 기준에 맞는지 일단 따져보고 기준에 맞으면 그래, 오케이, 너 해도 좋다라고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줄 거예요. 그럼 허가가 나면은 허가증을 주면 되는데 불허가증이라는 거는 없겠죠. 불허가증은 없으니까 불허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면 돼요. 서면으로 며칠 안에는 알려줄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가 나면 하면 되고 불허가 나면 못하는 겁니다. 기준에 맞더라도 여기 지역이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인데 너가 개발행위 했을 때 차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허가 일단 하지 마라 라고 허가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허가하지 말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 허가 해줄 건데 너가 건물을 이렇게 큰 걸 지면 여기 도로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이 도로 갖고는 안 되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너 개발행위에서 돈 벌려고 우리 지자체가 이 기반시설을 너를 위해서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네가 기반시설 설치하면 내가 허가해 주겠다. 조건부인 거죠. 조건을 걸어서 허가하는 거를 조건부 허가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파트가 3개로 나눠지고 허가 기준에 맞아서 허가가 돼서 착공이 됐다. 착공하고 난 다음에 공사 끝났어요. 그럼 제대로 저는 이제 마지막에 뭐 하면 되네? 준공검사하면 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써라. 이런 행위를 하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행위를 하려면 무조건 다 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위 허가 받으라? 개발행위. 근데 이게 약간 경미한 거예요. 기준이 조금 경미한 거다? 경미한 경우에는 굳이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허가 안 받아도 되는 행위가 크게 3가지로 나눠져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라고 별도로 빼놓은 거예요. 좀 전에 했듯이 자 물건을 쌓아놓으면 허가를 받으랬어요. 자 제가 이거 지우개를 1개를 쌌어. 1개 싸면 허가 받을까요? 그럼 이거 100개 싸면 애매하죠. 또 이제 또 2억 개 싸면 2억 개 싸면 또 왠지 받아야 될 것 같잖아. 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에서 무게를 50톤으로 잡겠다, 부피를 50세제곱으로 잡겠다, 면적을 25제곱미터로 잡겠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보다 이하면 허가 안 받고 기준 이상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라. 그걸 법으로 법조문에다가 딱 나열해 놓고 규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개발행위입니다. 그럼 거기 1번에 그럼 개발행위 허가사항 아까 5가지라고 그랬는데 그 박스 보시면 1번이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 써 있죠. 2번이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5번이 녹지 관리 자연환경에서 울타리 아닌 바깥에다가 1월 이상 쌓아 놓겠다. 농림지역은 포함하지 않겠다. 그럼 몇 월 이상 쌓을 때 허가 받으래? 그럼 이틀 쌓는 건 허가 안 받아도 되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 놓은 거지 이렇게. 그럼 거기 건축부터 가볼게요. 건축법 맨 1번에 박스 맨 위에 1번에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는지 봐요. 건축법에 건축행위 하거나 하는 거. 근데 허가 사유도 아니고 신고 사유도 아니면 되게 경미한 거니까 그런 것들은 빼고 너 허가 받고 해라. 이 토지 형질 변경 아까 자르는 거 뭐라고 그랬죠? 절토. 흙을 다 덮어버리는 거 성토. 판판하게 유지하는 걸 정지라고 그래요. 우리 도로는 뭐 한다고 그러죠? 포장.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바꾸는 행위나 공유수면은 우리 바다를 흙을 갖다 메우면 매립되면 땅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형질 변경을 봐서 허가 받는데 가로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제외라는 얘기는 경작하려는 사람은 허가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지목이 전인 사람이 있었고 지목이 대인 사람이 있었어요. 전인 사람이 건물 지려고 대로 바꾼다고 그러고 형질을 전으로 바꾸겠대. 그래서 이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약간 이상한 사람인데? 약간 이상한 사람 하나 보여야 돼요. B는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을 농사 짓겠다는 거잖아요. 얘는 건물을 짓는 땅이 아니라 농사 지어야 될 땅을 건물 짓는 땅으로 바꾸겠다, 형질 변경하겠다는 거야. 얘는 개발의 목적이 확실한데 얘는 농사를 지으려면 보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없어. 목적이 뭐기 때문에? 경작. 경작의 형질 변경은 뭐 한다? 제외, 그 뜻이에요. 경작하려는 거 허가 안 받아도 돼. 형질 변경이 허가를 받은 대상이지만 경작일 때는 아니다. 4번. 토지 분할할 때 점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째 점만 보시면 돼요. 거기 건축법에 분할 제한 면적이 있는데 그거 미만으로 분할하면 허가를 받아라. 이상일 때는 안 받아도 된다. 기준이라는 숫자가 건축법에 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법에 가 있다고? 자, 해볼까요? 건축법에 가면 주거지역하고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지역은 60제곱미터가 기준이에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개발 그 최소 대지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분할할 때 만약에 내가 땅이 있는데 이게 주거 지역이었어요. 내가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는데 나 돈이 좀 필요한데 너 요만큼만 분할해서 팔아버릴래? 라고 한 거예요. 그럼 50제곱미터 분할해서 팔아버리겠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주거 지역이 지금 현재 얼마가 기준이네? 그럼 60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러면 이제 건물이 있을 때에는 건축법에서 못하게 하는데 현재 건물이 있어요? 여기 없어요? 그럼 건축법에서 규제를 안 하고 여기 개발행위 허가, 토지 분할 허가 받으라는 뜻이에요. 건물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면적 미만으로 할 때 받아라, 이상으로 할 때 받아라. 미만일 때 허가를 받고 이상일 때는 안 받아도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걸 150제곱미터로 분할하겠다 그러면 주거지역이 60 미만인데 60 아니죠. 그냥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허가 받고 허가 안 받고 허가 안 받고 미만으로 할 때만 받으라는 얘기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저기 앞으로 여러분 한 1000번은 입에서 뱉을 거야. 내가 계속 얘기하면 따라 하라고 할 거니까 어느 순간 외워져 있을 거예요. 주미, 상공, 녹.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 땅이면 저 면적 미만으로 우리나라 분할 허가 안 해준다고. 근데 만약에 건물이 없으면 분할할 때 허가를 받으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로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라고 썼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이 안 되고 건물이 없는 땅일 때는 분할할 때 허가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아니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잠깐 보실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시지역이 몇 개로 세분이 되는 거죠? 주, 상, 공, 녹인데 지금 현재 써 있는 단어는 여기 주로 지금 어디에서만 써 있냐면 여기 녹지하고 관리하고 자연환경 이거 세 개만 써 있죠. 그 주어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써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허가를 안 받는다는 뜻이네. 녹관자에서만 받으라고 돼 있으니까 녹관자에서 물건 1호 이상 싸면 받으려면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주상공은 주거, 상업, 공장 지으려고 개발할 땅이죠. 물건 쌓는 게 1인 지역인데 쌀 때마다 허가 받아라. 귀찮으니까 빼라. 얘는 빼. 허가 받을 필요 없어. 그리고 관농자 중에서 우리 볕단, 집단, 비료, 포대 쌓는 게 1인 농사 짓는 땅 어디예요? 농림지역이잖아. 농림지역도 빼주겠대. 그래서 녹관자에서만 몇 월 이상 물건 싸면 허가 받으라는 거야. 근데 시험장 가면 농관자로 나와요. 그래서 가로 열고 농림지역은 제외다 써놓은 건데 내가. 제발 이해됐어요? 녹관자에서 몇 월 이상 쌀 때만 1월. 시험 문제 지문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농림지역에서 3개월간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지문이 맞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1월 이상 싸니까 허가 받아야 된다는 맞는 것 같은데 어디에? 농림지역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지역에서만 녹관자 물건 쌀 때 받으라니까 농림지역은 볕단 집단 싸는 게 1이고 주상공은 건물 짓는 게 1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뺐고 녹관자만 물건 쌀 때 허가 받는다 해서 5번 녹관자 울타리 아닌 바깥에 몇 월 이상? 1월 허가 받아라. 누구한테 받냐? 밑에 위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에게 허가 받아라. 이 사람한테 받으라고 돼 있잖아. 그럼 개발의 허가권자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개발행위 하는데 도시계획에 맞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특광, 특특, 시장, 군수에게 허가 받는데 공익사업이면 받을 필요가 없죠. 여기. 이 도로 설치하는 거 있죠, 이거? 기반 시설을 우리 도시공관리에게 결정되면 뭐라고 부르죠? 기반 시설이 도시공관리에 결정됐어. 결정되면 무슨 시설이라고 이름 이게 총각이었는데 결혼하면 아저씨라 한다며요. 기반 시설이었는데 결정되면 도시공개 시설,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한꺼번에 부를 때 도시공개획 사업이라고 하잖아. 걔네들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얘네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공개획 사업은 허가 대상이다, 허가 대상 아니다. 허가 대상 아니죠. 그래서 거기 다만 도시공개획 사업에 이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맨 밑에 당구장 보이세요? 아니 나는 교과서 그대로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딴 데를 보고 있으면 어떡해. 당구장에 있잖아. 다만 도시공개획 사업에 이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 안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실시에 인가받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제 잘 보세요.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를 얘가 한다고 하면 허가를 받으라고 했죠. 근데 되게 경미한 건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럼 경미한 게 뭔데? 오른쪽에 2번 163페이지 맨 위에 개발의 허가 제외 대상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 이렇게 써 있잖아. 네. 다음 행위는 위 규정이 있었는데도 허가 받으라고 했지만 개발의 허가 안 받고도 당신 하십시오. 1. 천재지변 쓰나미 왔어요. 지진 났어. 재해복구 해야 되는데 15일 기다릴 수 있어? 이거? 15일 못 기다리죠. 그럼 허가 받아라.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그럼 일단 하고 했다라고 1월 내 신고만 하래요. 그래서 1. 재해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는 허가받지 않고 몇 월 내 신고? 1월. 그리고 2번에 건축법에서 신고하고 가능한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거든요. 이건 신고로 가능한 거는 허가 안 받고 해도 된다. 조금 뜯어 고치는 거 뭐라고 그러죠? 개축. 올리는 거 뭐라 그러죠? 증축. 천재지변으로 멸실돼서 다시 짓는 거? 그게 규모가 얼마 이하면 85 이하면 이거 경미한 거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90제곱미터를 개축하면은 허가 받아야 돼. 80제곱미터를 개축하면 안 받아도 된다. 그 뜻이에요. 기준을 정해 놓은 거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기준들을 써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구체적 들어가서 저랑 외우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 어렵지 않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여기다가 건축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나 무슨 행위 하는 사람이네? 개발 행위 하려면 무슨 계획서 작성해야죠? 개발 계획서 작성해서 여기 서울시면 누구한테 가서? 서울특별시한테 허가 신청하면 기준에 맞는지 보고 제한사항 있는지 보고 조건 걸 건지 안 뭔지 보고 얘가 허가 불허가 처분 며칠 안에? 15일. 그럼 얘가 건물을 짓게 되면 당연히 뭐 도로나 상하수도 들어와야 되죠. 그럼 얘가 계획서 작성할 때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 넣어야 돼요. 건물 짓게 되면 무너질 수 있죠. 옆에 위해 방지 계획서 작성해야 되고 주변에 환경 오염 방지 어떻게 하겠다. 경관은 어떻게 하겠다. 조경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추가해서 제출을 하면 허가권자가 검토해서 허가 불허 처분하겠다를 법조문의 순서를 쓴 거야 그냥. 거기 1번 보세요. 3번에 1. 개발의 허가 신청할 때 파란 색깔로 된 게 기위 환경 조라고 써 있잖아요. 기반 설치 계획서,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단 개발密도 관리 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이라서 기반시설 계획서는 제출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2번 개발의 허가권자 고개 들어보실래요? 이 허가권자 누구예요? 그럼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당연히 누가요? 도시관리하는 특, 시장, 군수가 나온 거예요. 주어가 한 줄이라 읽다가 좀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주어 봐봐. 특, 시장, 군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외우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3주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이 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진짜 다시 시작할 겁니다. 나. 처음부터 다시 안 해도 되죠. 도시관리하는 이 사람이 개발허가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며칠 안에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해주면 되는데 허가할 때는 허가증 통지, 불허할 때는 불허가가 왜 나왔다라는 서면 통지. 그래서 3번에 통지.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허가, 불허가 처분할 때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 뭐다, 불허가 처분이 뭐다, 사유를 서면이나 국토이용 정보책에 통하여 알려야 한다. 됐어요? 근데 얘가 허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야, 너 개발행위 하면 기반시설 설치 네가 해. 이 사람들 돈 들어다가 세금 걷어서 너 해주는 건 내가 좀 그렇다. 무슨 허가라고 그랬지 아까? 그럼 기위 환경 적용을 네가 해라. 그럼 내가 허가 해줄게 할 수 있죠. 무슨 허가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4번에 조건부 허가. 뒤로 넘기면 4번 나오죠. 네.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너가 해라. 위해 방지 시설 너가 설치해.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적용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청한 자 의견 들어봐야 되죠. 너 할래? 라고 들어봐야죠. 네 할게요 라고 그러면은 허가 해주겠다. 못해요 그러면 허가 안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조건부 허가가. 그리고 4번에 자 여기서 얘가 그냥 허가해 주는 거 아닙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에 다 맞았을 때 허가해 줘야죠. 다 맞는데 여기 안 맞아. 그럼 허가 못 해줘요. 허가 기준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5가지. 그래서 4번에 1.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개발의 허가의 신청 내용을 봤더니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하나여 맞을 때만
허가를 반드시 하겠다. 의무사항으로 해주겠다. 1.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면적 제한이에요. 규모 제한인데 여기 잠깐만 보실래요? 사적 개발행위는 많이 하라고 해야 돼요? 요만큼만 해라, 조금만 해라 이렇게 해야 돼? 사적 개발행위. 조금만 해라라는 기준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법에서 야 이거 니네 녹지 지역이 세 개로 나눠지는데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로 나눠져요. 내가 개발에 허가 해줄 때 우리가 많이 해줘야 5천 미만까지 해주는 게 있고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해주는 게 있고 3만 제곱미터까지 해주는 게 있대. 개인이 개발하려면요 5천이면 운동장 절반이죠. 1만이면 운동장 하나. 그럼 이 3만이면 운동장 3개 정도 되는 거죠. 여기서 도관농자 중에서 제일 많이 해주면 안 되는 게 뭘까? 그럼 얘는 많이 해주면 안 되니까 얼마겠네? 5천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해주겠대. 그리고 주상공 녹 중에서 많이 해주면 안 되는 게 뭐죠? 녹지 같은 경우에서 절대 개발하지 마라가 뭐예요? 보존 녹지잖아. 보존 녹지 얼마? 5천. 그리고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1만까지 해주겠대.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까지만 허가해주겠다. 한번 물어볼게. 주택 같은 거, 아파트는 옆으로 가려고 그래요? 위로 가려고 그래? 근데 공장은? 옆으로 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공장은 3만까지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장 빼고 주상생자는 얼마? 1만. 그리고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얼마까지? 3만. 그게 맨 밑에 그림이에요. 5천으로 간 게 자연환경하고 보존녹지 5천 써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상생자는 얼마 돼 있고? 1만. 공간농이 3만 미만이라고 돼 있잖아. 이거 이제 기준 면적이에요. 제가 지금 땅이 있는데, 현재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개발행 하려고 하는 게 12,000제곱미터다. 개발행 허가가 나냐고, 이게. 허가 안 난다고. 주거지역은 아까 얼마라고요? 1만. 그럼 2천은 버려야 돼요. 땅 살 때 9천만 사면 될 거 12,000 바보같이 산 거야. 땅 살 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아니면 본인이 알고 사든가. 내가 이거 사는 게 적정하냐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요? 어차피 사적 개발행위는 10,000밖에 안 되니까 굳이 2만 살 필요 없고 한 9천 정도 범위 내서 사시면 그걸로 개발행 하면 됩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야 될지 면적도 다 기억이 다 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치를 연결해놓고 틀린 거 찾아라가 나오는데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얘가. 올해 시험 본 사람 알죠? 내 눈 똑바로 봐봐. 오늘 나왔잖아. 저랑 연습해서 맨날 외웠었거든. 이거 나왔으니까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맞춰야 되는데 시험장 갔는데 또 머리가 하얘지면 또 기억이 안 나요. 일단은 단어로 외우는 게 박스예요. 왼쪽 박스인데 단어로 외우는 게 낫냐? 오른쪽에 그 그림으로 외우는 게 낫냐? 그림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일 많이 해주는 건 3만인데 제일 조금 해주는 게 5천이다.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은 5천을 잘 내요. 이번에도 5천 넣었어요. 그러면 자연환경하고 보존녹지는 얼마? 5천. 공업지역 빼고 1만, 3만 이렇게 하면 되죠. 다시. 자연환경 보존녹지는 얼마? 5천. 공업지역 빼고 주상생자는 1만. 공간농은 3만. 그 미만까지인데 연결한 거 틀린 거 찾아라가 올해 문제였다고요. 올해 이거 또 나올까? 30회 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안 할 거고 이거 할 거예요. 이거 나올 차례 된 거거든. 주미, 역시 상공, 150, 녹. 얘를 더 많이 외우고 가야지. 쟤를 많이 외우고 갈 필요는 없어. 이번에 30회 시험 대비는. 제 말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 허가 기준 중에 첫 번째가 1번의 면적 기준이었었어요. 그거에 맞으면서 2번에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한 목적에 맞아야 돼요? 어긋나야 돼? 어긋나지 말아야 돼? 어긋나지 아니할 것. 3번. 도시공객 사업에 지장 줘야 돼요? 지장 주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2, 3, 4, 5 갖고는 틀리기 못하죠. 그러니까 1번 갖고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이 29회 때 나온 거라고. 출제하는 사람이 2번 같은 경우에 도시군관리계획에 엄청나게 어긋날 것. 그렇게 내면은 누가 틀리겠어, 그걸. 그러니까 2, 3, 4, 5는 읽어두는 거고 1번의 면적은 암기해두는 건데 올해는 가능성이 1번은 떨어졌다. 그럼 이제 2, 3, 4, 5만 읽어두고 가자. 이렇게 하면 되지. 4번에 맨 마지막에 주변 경관과 조화 이루어야 된다. 5번에 당해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용작법 계획 적정해야 된다. 그러면 허가해주겠다. 5개 맞으면. 그럼 이제 여러분이 허가 신청할 때 이거에 맞춰갖고 허가 신청 들어가야죠. 이거에 다 맞았는데 규모가 안 되면 규모 때문에 빠꾸 당한다고.
내가 지금 현재 자연녹지인데 5,000제곱미터, 5,500제곱미터다. 자연녹지는 괜찮죠? 자연녹지는 아까 얼마였기 때문에? 1만이었잖아. 5,500이어도 돼. 근데 보존녹지를 5,500 가져가면 안 되죠. 5,000 미만이잖아.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은 자꾸 계속 나오죠. 첫날한 거잖아. 첫날 수업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법은 중간에 한번 여기 빠지잖아요. 이 뒤에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빨 빠진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여기로만 오면 이빨 빠졌는데 음식물 오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걸 제가 다시 얘기하면 진도 못 나가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동영상 찍어놓은 거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오신 분 몇 분이죠? 처음 오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동영상 찍어놨어요. 우리 추억을 너무 고스란히 잘 담아놨어요. 동영상에. 주고받고 했던 추억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다시 봐도 처음 듣는 것 같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 추억이 다시 오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저를 믿으셔야 돼요. 예. 저를 못 믿겠죠. 생긴 게. 자, 허가 기준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개발행위가 어떤 개념인지 아셨죠? 이제부터 이제 제가 하나 해볼게요. 나는 땅을 하나 사서 건물을 하나 짓고 싶다. 근데 내가 만약에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일단은 주거지역 땅을 살까? 상업지역 땅을 살까? 자, 난 주택 질 거야. 그럼 뭘 사야죠? 주거지역 땅을 살 건데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된댔죠. 허가 받으려면. 그럼 도로에 붙어 있는 땅 이름을 확인했고 면적 보니까 한 100제곱미터야. 100제곱미터면 몇 평이냐면 30평입니다. 30평짜리인데 그냥 단독주택을 하나 조그만 거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거지역은 지금 현재 30제곱미터인데 아까 주거지역 주상생자 얼마? 1만. 100제곱미터면은 1만에 한참 미만이죠. 아까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해준댔으니까. 그럼 일단 면적 기준은 맞았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축할 때 내가 엄청난 큰 건물을 짓는 거 아니면 면적은 거의 다 기준에 맞아요. 그러니까 면적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내가 지금 지려고 하는 땅이 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다는 거야. 공원이면은 나중에 싹 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나 여기다 건물 지으면 됩니까? 그럼 도시공객 사업에 지장 주는 거잖아. 그럼 허가 안 해주겠다. 뭐 이렇게 걸린다고.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다 써먹는 단어들인데 공부할 때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공원으로 결정이 된 땅이 공원이 무슨 시설이고 기반시설. 도시군관리 결정되면 무슨 시설? 도시군객 시설. 도시공객 사업에 지장 주는 거니까 허가해주지 않겠죠. 그래서 기준에 도시공객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해놨잖아. 그럼 불허가 처분할 때 이 사람한테 아 이게 개발의 허가 기준 2항이 잘못돼서 허가를 못 해줍니다라고 불허가 처분 사유 설명서가 온다는 뜻이에요. 이 법조문대로 한다면. 그럼 이제 요거 하나 문제 생긴 거 하나 더 하죠. 준비. 거봐. 기록 클 줄 알았어요. 되게 느릴 줄 알았어요. 준비하면 6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지나가다가 허리 딱 찌면서 상공 그러면 150 이래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냥. 준비. 60 상공 녹 그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최소 대지분할 면적이라고 그래서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건축법을 받고 건축물이 없다면 어느 법 가서 이 법 이름이 뭐야? 지금 하고 있는 법 이름이 너무 길잖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주거지역이 60 미만으로 분할할 때 60 이상일 땐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 생긴 거. 여기 지역 땅이 확대해 볼게. 이렇게 이 땅인데 중간으로 이렇게 나눌게요. 여기 지역은 개발이 너무 많이 된 지역이고 개발이 많이 안 된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건물이 막 이렇게 들어서 있어. 개발 밀도가 높은 편이냐 낮은 편이냐를 보는 거야. 개발 밀도 높은 편이죠. 여기는 개발이 요거밖에 안 됐어. 그럼 요 1번하고 2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른데, 그럼 여기는 도시지역일까 비도시지역일까?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에서 어느 지역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주상업 중에서? 녹지지역은 이렇게 안 생겼죠? 그럼 개발 밀도가 높은 지역은 주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이겠지. 주상공이고 이건 반대지역이겠죠. 근데 여기 지역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 생겼냐면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야.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 지역 갔더니 여기는 도로가 있긴 있어요. 근데 밀도가 너무 높아서 맨날 막혀.
도로 넓혀야 돼요? 안 넓혀야 돼 이거? 넓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는 개발이 뭐 안 됐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좀 덜 돼 있는데 넓힐 수가 있는 상황이죠. 넓히려면 옆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돼. 그럼 얘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요? 곤란해? 곤란한 상태고 얘는 가능한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짠 하고 나타나더니 여기서 개발행위를 하겠다는 애가 나왔고 여기서 개발행위 하겠다는 애가 나왔어요. 얘는 A고 얘는 B야. 그럼 A가 개발행위를 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기반시설 늘릴 수가 없죠. 그러면 맨날 막히는데 얘 들어와서 아파트 또 2000세대 지면 또 부족해지. 그냥 개발행위 많이 하게 해야 돼요? 좀 많이 못하게 안 되겠다. 여기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개발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라고 묶어버리겠대요. 그럼 이걸 묶는 이유는 여기 해당 지역은 앞으로 개발 밀도 관리 묶어서 많이 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규제를 강화해야 돼요? 완화해야 돼? 강화하려고 만든 거야 이게. 외우려고 달려들면 머리 아파 이거. 그러니까 강화하려고 만들었다는 얘기는 건물 많이 져라, 건물 많이 짓지 말아라. 그럼 건폐율하고 뭐를? 용적률을 강화하면 되죠. 건폐율도 줄이고 용적률 줄이면 되는데 용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풍선 있으면 풍선을 이렇게 눌리면 건폐율이 줄잖아요. 어디로 삐져요? 이 용량을 안 줄이면 건폐율 줄여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법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화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강화하려고 했더니 얘는 의미가 없는 거야. 강화를 해도. 바람을 빼야 되려면 뭘 줄여야 돼? 그래서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한다. 여기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 여기 반대 개념이 B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하려고 막 하는데 지금 기반시설 부족한 거하고 똑같아요. 설치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얘네들 개발행위 할 때 야 설치하는 이 비용 네가 좀 부담 좀 해라. 그럼 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뭐 하면 돼? 부담시켜요. 그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그래. 그럼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돈 내라 이 뜻이네. 강화한다 완화한다가 아니에요. 뭐 내라? 돈 내라. 비용 납부해라. 그래서 비용 납부를 시키려고 제하는 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그래.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일반적으로 일단 도로가 2차선일 때랑 4차선일 때랑 언제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4차선. 그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나와야 돈을 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자라고 돼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몇 년 안에 짜야 된다고 그럴 것 같아, 느낌상. 어떻게 알았어요? 1년 안에.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짜야 되는데 안 짰다는 얘기는 할 마음이. 그럼 1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에? 다음날 효력을 뭐 한다? 잃는다. 아까 지구단위 할 때 몇 년이었죠? 3년. 주민 위반 제한에서 착수하는 거는 5년. 지금 거 몇 년? 1년. 실효 규정이 5개가 있어요. 국토개법에. 오늘 3개 한 거예요, 지금. 하나만 더요? 그럼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할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걸 누가 지정해야 되냐를 다 찾으셔야 돼. 지금 현재 얘네가 개발행위 허가를 누구한테 받는 거죠, 지금? 특광특시장소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 허가가 들어올 건데 이 사람이 미리 묶어야 되죠. 그럼 이건 지정권자가 누구겠네. 그러면 이 사람이 지정권자가 되는 거야. 누가 지정권자야?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가 되는 거야.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요한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의만 거치자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무슨 도시계획위원회겠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뭐만 거치자? 심의 거쳐 당해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심의가 통과되면 제가 하면 되는데 잘 봐요. 행위 제한 강화할 때랑 돈 내라 그럴 때 언제가 기분이 나쁘냐를 찾아야 돼요. 행위 제한 강화할 때랑 돈 내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누가 나 부르더니 깡패가 한 대 머리에 딱 쳤을 때랑 깡패가 부르더니 딱 치고 나서 돈까지 뺏겼을 때 언제 기분 나빠요? 돈 뺏기고 맞았을 때가 제일 열받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잘 봐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내가 개발행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돈 내놔 그러는 거야. 돈 내놔 그러면 내가 왜 돈을 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야. 그러면 언제 네가 나한테 물어는 받냐 이럴 거 아니야. 물어보지도 않고 돈 내라 그러면 열받잖아. 그래서 법에서는 야 얘는 주민 의견 한번 들어야겠다. 그래서 얘는 의견 청취한 후에 심의 거쳐 지정하는 거고 얘는 심의만 거쳐 지정해요. 그럼 시험장 가면 나중에 바꿔서 내는 거야. 기업만 이렇게 하세요?
돈 내라고 할 때 기분 나빠요? 한 대 맞을 때 기분 나빠? 돈을 삥 뜯길 때 기분 나빠. 그럼 걔한테 뭐는 해야 돼? 의견 들어야 돼. 그래서 이 돈을 받았다가 어디다 쓸지 의심스럽잖아. 그 의심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돈은 관련된 건 뭐야? 의심. 의견 청취하고 뭐 거쳐서? 심의 거쳐. 근데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뭐만 거쳐서? 지정하게 되면 규제 강화하고 얘는 돈 내라 하는 게 요 두 가지 구역인데 무슨 행위 파트에서 나온 거야? 개발 행위 파트에서 나온 거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65페이지 2번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의의라고 해서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개발의 밀도가 높아서 관리해요? 낮아서 관리해요? 높아서. 그럼 기반시설이 거기 써있네.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만족한데 부족 동그라미. 기반시설이 설치가 곤란 동그라미. 두 단어가 나와야 돼요. 부족한데 설치가 뭐하니까? 곤란. 안 되겠다. 건피율하고 용적률 동그라미 뭐? 강화. 여기다 완화로 넣어서 쓰겠었어요. 기반시설 부족한데 완화시키면 죽으란 얘기잖아 이거. 그러면 누가 지정할 거냐? 쌍가로 2번.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땅이 아까 주상 공에서 개발행위로 인해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뭐한데? 부족. 예상되는 지역 중에 설치가 뭐야? 곤란. 그러면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정할 수 있는데 얘는 아까 뭐만 거쳐서? 의심이에요? 심의? 그래서 지정 절차가 심의만 있고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해서 지자체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 이 명칭 범위 얼마까지 강화할지를 심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뭐 해야겠네? 고시.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광, 특특, 시장, 군수니까 지자체죠. 그럼 관보에다가 공보에다가 그 둘째 줄에 공보에 게시해서 고시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지자체니까 공보인 거예요. 그리고 기준은 얘가 정해야 돼요. 기준은 항상 높으신 분이 해야 돼. 그럼 이제 기준 하면 어느 분 나오겠네? 그래서 이 쌍가로 4번에 지정 기준 나온 거야.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의 기준, 개발 및 또 관리구역에 관한 필요한 거는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뒤에 넘겨 보시면 거기 1, 2, 3, 4가 기준인데 1.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도로, 수도, 공급 설비,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어야 되는데 다음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때 지정할 거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일단 개발행위 파트는요. 개발 나오면 팁 하나 줄게요. 숫자가 2랑 관련이 되게 많아요. 2란 개발이라고 해서 뭐라고요? 2년 몇 년 말하는 거예요? 2년 몇 프로? 20% 초과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2만 나와요. 가본 보시면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서 차량통이 현저히 지체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나번에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에서 현재 용도 지역마다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몇 퍼센트 동그라미? 20% 이상 미달하거나 다라마가 향후 다 몇 년인지만 확인하세요. 2년. 앞으로 2년 안에 다번에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기반시설이 깔려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더워서 샤워하려고 그러거든요. 샤워하려고 하는데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인구가 많은데 물이 팍팍팍 안 나오고 불편하죠. 그게 이제 초과될 것 같다. 하수 발생량이 너무 많이 하수가 나오는데 시설 용량 초과할 것 같다. 또 마번에 향후 2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이 1000명 정도 되는데 2년 안에 막 1300, 1500 될 것 같다. 그럼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 몇 프로 넘어버리면 안 돼? 20%. 그래서 시험에서 가나다라 막 그대로 써놓고 마번에 20을 30%로 냈었고요. 그리고 간평사에서는 라번에 2년을 3년으로 냈었어요. 숫자 뭐는 기억해두면 되겠네. 2란 개발 기억해요. 개발 나오면 뭐야? 2년하고 몇 프로? 20%. 그리고 2번 개발 및 또 관리구역 경계가 만약에 불분명하면은 내 땅이 여기까지니 저기까지니 맨날 싸우기 때문에 도로 경계선이라든지 어떤 용도지역 경계선 같이 특색 있는 지형짐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 경계선을 따라 설정해서 경계선이 뭐 해야 된다? 분명. 그리고 용적률을 얼마까지 강화할지는 그 주변의 기반시설의 뭐 여러 가지 부족 정도 감안하겠다. 뭐 이럴 필요 없고. 4번.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을 어느 날 갔더니 도로가 넓어질 수 있고요. 공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토하다가
여기는 이제 많아졌으니 완화하자. 여기는 더 부족하니 더 강화하자. 야, 괜찮아졌으니까 해지하자. 이런 거는 주기적 검토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억할 거는 숫자 뭐 하나 기억하면 되네. 2. 향후 몇 년? 2년. 몇 프로 초과입니다. 20%. 그럼 이제 지정되면 행위자는 뭐 하겠다라고 했죠? 강화. 그게 5번의 지정의 효과. 특강 특특 시장 군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용도지역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이거 대통령 0에서 정할 테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강화하겠다. 여기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 끝난 건데 요 반대 개념이 아까 무슨 구역이냐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에요. 그럼 얘는 정의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외의 지역에서가 주어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 주어 보시면 1. 기반시설 부담 구역의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 반대 개념인데 거기 지역을 개발하려고 할 때 도로, 공원, 녹지, 대통령 영위자한 시설들이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이거를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어떤 시설이냐가 오른쪽에 가면 박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지었어요.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와야 돼? 공항 들어와야 되죠. 진짜로? 아파트 지었는데 인천공항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공항 써있나 봐봐. 안 써있죠? 모든 기반시설이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만 들어오라고. 아파트 지었으면 도로 연결돼야 됩니까? 공원 들어와야 됩니까? 녹지 들어와야 됩니까? 초등학교 들어와야 돼요? 대학교 들어와야 돼? 대학은 아니죠. 그래서 4번 보시면 학교에 놓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대학교 말하는 거야. 이게 재작년에 우리 시험하고 간평사 나왔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4번의 대학이 답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서 이런 것들 말하는 거지 뭐 철도를 깔아야 된다는 등 공항 깔아야 된다, 대학을 설치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거냐? 여기 봐봐요. 얘는 개발을 못하게 해야 될 땅인데 얘는 기반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가 뭐 할 땅이라서 개발할 땅이니까 필요한 거죠. 그럼 개발이 되는 땅들은 거의 묶어버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상 지역이 개발의 예정지예요. 1. 지정권자 의무적 지정에서 1. 의무적 지정 대상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여러분이 여기 지역을 봤는데 행위 제한이 완화될 때 개발하실 거예요? 강화될 때 개발하실 거예요? 완화. 구역이 지정될 때 개발행 할 거야? 구역이 해제될 때 할 거야? 그래서 구역이 해제되거나 행위 제한이 뭐 될 때? 완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기반시설 필요한 거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거나 개발행위가 많아져요. 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되는 지역일 거예요. 아까 숫자 나오면 다 2. 그래서 인구가 몇 프로 이상 증가? 20%. 허가 신청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에 20% 이상이 증가되는 지역이면 반드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박스에 A 이 법이나 다른 법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 행위 제한이 뭐 되는 지역이니? 완화 동그라미. 구역에서 뭐? 해제 동그라미. 완화되거나 해제인데 여기다 강화 넣으면 틀린 거죠. B.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이 되거나 해제가 되는 바람에 행위 제한이 뭐 되면? 그럼 사람들이 개발할 거면 무슨 시설 부족할 거고? 기반시설. 그럼 여기 구역 지정해야 되겠다. C. 개발행위 허가 현황이나 인구 증가를 고려하겠다. 그래서 그 가번에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여기는 150건이었는데 전전년도는 100건이었어. 몇 프로가 늘었네? 50%. 그럼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죠. 인구 늘어오고 있는 지역이잖아. 그 기준을 20%로 잡은 거예요.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은 여기는 5%인데 여기 지역만 보니까 30% 늘었어. 그러면 25% 이상 늘어난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속하는 특광, 특특 시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이면 무조건 지정을 하고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임의적이라는 거는 개발행위가 집중될 것 같은데 특광, 특특 시장 호수가 봤을 때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임의적 지정은 안 나올 거고 의무적 지정이 나오겠죠.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거지. 근데 얘는 지정할 때 이 돈 갖다가 어디다 쓸지 의심스럽댔죠. 얘 절차가 뭐 거쳐서? 의심. 의가 뭐죠? 의견 청취하고 주민 의견 듣고 뭐해? 심의. 그래서 쌍가로 2번 맨 밑에 지정 절차가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주민 의견 듣고 의견 동그라미. 지자체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그럼 의심 거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해라. 근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아까 뭐만 거쳤어요? 심의.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둘이 바꿔서 냈던 거예요. 내가 낸 게 아니라 출제위원이 그렇게 냈다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무슨 파트 한 거예요? 개발행위 파트 한 거야.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고개 들어보세요. 앞으로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물리적 힘을 가하는 행위를 전부 다 개발행위라고 한대요.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지용지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이 5가지 줄여서 뭐라고 한대요? 개발행위. 개발행위가 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무슨 계획에 맞아야 돼? 도시군 계획에. 누구한테 가서? 특광, 특특, 시청사한테 뭘 받으래? 허가. 기준에 맞으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준다고 그랬고, 조건을 거는 걸 무슨 허가라고 그래? 조건부 허가. 기준에 안 맞으면 허가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럼 허가 받아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착공하고 나서 이제 쓰면 되는데, 해당 지역을 봤더니, 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을 봤더니, 주상공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다는 거야. 그 구역은 뭘로 묶어버려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뭐 거쳐서? 심의. 그럼 건필 용적을 강화하되 숫자는 어디에만 붙었어요? 용적률. 이게 반대 지역인데 부족하긴 한데 설치는 가능하대요. 근데 막 개발되는 지역이면 행위장 완화되고 있고 구역이 해제되고 있고 또는 인구가 막 늘어나는데 몇 프로? 20%. 허가 신청건 수가 전년도보다 몇 프로? 그런 지역 무조건 기반시설 부담구역제 하겠다는 거야. 그럼 걔는 돈 내라는 거니까 뭐 거쳐서? 의심. 지정되면 몇 년 안에 계획을 짠대? 1년. 이 설치 계획에 나오면 개발행위 하는, 건축행위 하는 애한테 비용을 부담시키겠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할 때 배우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아니고서는 이거를 들을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도. 실무 나가면 일반인들은 처음 듣는 거야, 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 이거를. 그럼 이제 우리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토지용계 확인서에 여기 개발행위 할 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써 있는 거야.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여기는 기존에 있던 개발행위 주상공이지만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 너무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현재 내가 10층 질 거를 5층 정도까지밖에 못 질 수도 있다. 용적률을 50% 보면서 완화한다고 했으니까. 약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약간 규제가 좀 강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 사람이 물어봤을 때. 물어봤는데 내가 꽈락 겨우 넘어서 합격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설명하려면 최소한 이게 뭐다라는 걸 설명할 정도는 알아라라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좋은 땅이다 안 좋은 땅이다 했을 때 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니고 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오히려 이쪽이 좀 더 낫겠네. 선택할 때 이쪽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추천을 하거나 권유할 수는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이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무를 하는 거 다 이게 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 일반인들은 거의 없으니까 중개사분께서는 아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개발행위인데 사적 개발한 겁니까? 지금 공적 개발한 겁니까? 이제는 공적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뒤로 넘기면 기반시설과 관련된 게 나올 거예요. 3번에 기반시설 나왔죠? 이거 설치하는 거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도로 까는 거는. 그건 이제 무슨 개발로 바뀌는 거예요? 공적 개발 사업으로 바뀌어요. 이거 하면 국토개법이 끝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요거 들어갈게요. 네, 잠깐만 쉬겠습니다.